ICT라는 거는 이제 이너서클 트레이더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마이클 허들슨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닉네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ICT 자체가 뭐 매매법은 아니고요. ICT 트레이더가 이제 그 사용하는 매매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분 본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클 허들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주로 사용하는 게 마켓 스트럭처죠. 예. 마켓 스트럭처, 그 다음에 키 레벨,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켓 스트럭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추세죠, 추세. 상방 추세인지 뭐 횡보인지 하방 추세인지 그거를 일단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점 고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스윙 포인트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키 레벨 있죠. 이게 만약에 상방 추세라고 하면 이따가 이제 도형을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상방 추세라고 하면 이전 고점을 계속 깨면서 브레이크 오프 스트럭처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추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거다. 요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만약에 상방을 돌파를 하고 주요한 레벨들 있죠. 예. 뭐 일본 캔들의 고점 저점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세션, 그 다음에 런던 세션, 미국 세션, 미국 오후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세션별로 또 고점 저점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가, 오늘의 장이 어느 가격에서 시작이 됐는지, 네, 그런 키 레벨들 있죠. 그러니까 주요한 거는 뭐 물론 시가, 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로 찾아보는 거는 오더블럭과 페어 밸류 갭입니다. 이게 반대로 되면 오더블럭이 반대로 돌파가 되면 뭐 브레이커 블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FBG가 인버스 FBG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지점들이 어딘지 파악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차트가 물론 이렇게 생긴 거는 흔하지는 않죠. 이렇게 깨끗하게 움직이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처음에 차트를 보면 뭐 15분 차트건 4시간 차트건 1분 차트건 내가 만약에 추세를 파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 추세 모양대로 도형을 그려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점과 저점이 어디인지 파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린 거는 스윙 포인트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저점 고점이 아니에요. 차트는 그 짝이 있거든요. 큰 차트와 작은 차트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분석을 잘 하시면 아주 그 매매하는데 획기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이 스윙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 여기가 아니라 중간에 내부 구조에서 거래를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손절이 많이 나가고 방향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짝을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빨간 게 4시간 차트라고 하면요. 요거 이제 색깔을 바꿀게요. 여기까지만 그리겠습니다. 빨간 게 4시간 차트라고 하면 요 하얀색은 15분 차트가 됩니다. 그래서 짝이 있거든요. 엄밀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4시간 스윙 포인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5분 차트를 보면 이렇게 자기가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근데 큰 추세는 하방인데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작은 차트에서 추세를 보고 롱 포지션을 잡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만약에 15분으로 타점을 잡는다고 하면 4시간의 스윙 포인트를 무조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4시간의 저점과 고점,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온 부분. 그러면 저는 이거 15분봉으로 지금 파악을 한 저점 고점이거든요. 물론 제가 1분봉으로 뭐 타점을 잡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긴 하지만 15분봉에서 저점과 고점을 제가 여기서 파악을 하고 올라가는 추세에서 그 다음에 이전 저점이 그러면 이거는 4시간에서는 내부 구조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15분이 외부 구조가 될 수 있고 1분봉이 내부 구조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차트를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할 것이냐 그거는 본인의 어떤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죠. 네, 그렇지만 저점과 고점이 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저점이 명확하게 여기가 보이죠. 그 다음에 고점이 여기서 나왔었는데 이 고점을 이전 고점을 여기서 돌파를 하고 마감을 했죠. 4시간 차트에서. 그러면 저점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점이 여기 형성이 돼서 내려오고 있죠. 그럼 명확하게 이게 고점이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 고점을 여기서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이 저점은 여기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여기서 돌파를 했죠. 그러면 스윙 포인트를 그 다음에 정할 때는 자, 여기 고점부터 이전 여기 고점을 깰 때까지 오른쪽으로 박스를 늘리시고요. 이전 저점 여기 부분 있죠. 여기까지 박스를 이렇게 그어보세요. 그럼 여기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스윙 포인트가 여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가장 낮은 지점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그 다음 스윙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려보는 거예요. 이전 고점이라고 파악이 됐을 때 이전 저점까지 박스를 내리고 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기 직전 여기까지 박스를 그려보면 여기가 되겠죠. 저점이. 그러면 지금 현재 스윙 포인트가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은 이제 올라가고 있겠죠?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보면 우리가 보통 실수를 하는 게 여기서 이런 데가 깨졌는데 막 실수를 막 진입을 합니다. 추세는 상방이잖아요. 그쵸? 이게 4시간 차트라서 뭐 그렇긴 하지만 숏이 나올 그것도 있지만 만약에 뭐 15분봉으로 본다고 하면 숏 타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큰 추세가 상방이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롱 포지션만 보는데 이전 스윙 포인트 저점이라고 파악이 된 구간 있죠? 여기서 이제 PD 어레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저점부터 고점이 확인이 됐죠. 그럼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매수를 할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싸게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차트에서는 그 기준점이 0.5입니다. 0.5 위에 있는 가격은 비싸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0.5 아래에 내려오면 싸다고 인식을 해서 매수 우위입니다. 위쪽은 매도 우위고요. 아무리 올라가는 차트지만 눌림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위쪽은 매도 우위고요. 0.5 기준으로 아래쪽은 매수 우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PD 어레이라고 해요. 위쪽을 프리미엄, 아래쪽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PD 어레이, 예, OT라고도 표현을 하죠. 예, 중요한 이제 지점들, 눌림. 예. 그래서 그 OT는 약간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0.5 구간 아래에서 나는 전체 추세가 상방인데 0.5 구간 아래에서 내가 사고 싶다. 그쵸? 주 핵심이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키 레벨들, 페어 밸류 갭이나 오더 블럭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는 제외하고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4시간 차트에서 일단 찾아보는 거예요. 맨 아래에 있는 그러면 0.5 구간 아래에 있는 오더 블럭이나 그쵸? 여기가 있겠죠. 오더 블럭은 어떻게 찾냐면은 페어 밸류 갭이 만들어진 그 마지막 하락 캔들, 그러니까 상승 중에는
마지막 하락 캔들을 찾습니다. 그러면 요 캔들과 요 하나, 둘, 세 번째 캔들, 요 세 개가 만들어낸 요 빈 공간 있죠. 여기 이 캔들 세 개가 만들어지기 전에 비효율성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오더 블럭이 생기려면은. 요게 이제 오더 블럭이 되겠죠. 뭐 몸통만 보통 저는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승 중에는 음봉이 되기 때문에 음봉의 상단만 저는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박스로 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라인을 그냥 그어버리죠. 이렇게 라인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갭이 생겼고 여기에 오더블럭이 지금 하나가 만들어진 게 보이죠. 그런데 얘가 지금 오더블럭에 닿지 않고 갔잖아요. 그쵸? 그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트를 줄여가면서 중요한 지점을 다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시간 차트에서 오더블럭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0.5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0.5 아래에서는 유효한 거지, 이게 꼭 뭐 4시간 차트의 오더블럭까지 무조건 내려와야 돼,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차트를 여러 시간 프레임을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상방 중에 눌림이 오는데 0.5 구간 아래에서 살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0.5에서 반등이 나올지 618에서 나올지 뭐 7일에서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4시간 차트에서 너무 닿지 않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1시간 차트, 30분 차트, 15분 차트 줄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내부 구조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15분 차트 가가지고 내부 구조를 보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올라갔다가 저점과 고점이 확인이 되고 4시간 오더블럭은 여기 있었는데 닿질 않았네. 그러면 다른 차트에 오더블럭이나 이런 게 있나 하고 표시를 해 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올라가는 차트에서는 아래쪽에 유동성이 쌓여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마트 머니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스마트 머니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세력들이 올리기 쉬운 돈이 많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개미들의 돈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차트가 올라갈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점 부근에 유동성들이 많이 쌓입니다. 추세선 형태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내가 이 상방인 추세에서 어느 지점에서는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개미들도 다 0.5 구간 아래에 지금 진을 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물량이 과연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는 이 개미들이 손절을 어디다가 잡았을까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추세선 형태로 이런 부분에 손절이 잡혀 있겠죠. 그렇죠? 저점 부분에.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여기에 차트를 보고 이 부분에 개미의 물량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구나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차트를 매도를 쳐가지고 차트 내리죠.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돈들이 다 털려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다 떨어져 나옵니다. 다 떨어져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이 내려오는 차트는 또 위에 있죠. 위에 유동성이. 올라가는 차트는 아래쪽에 유동성이 몰려 있고요. 내려오는 차트는 위쪽에 유동성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점, 이게 공통점이 딱 맞아 떨어지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상승 추세야. 저점과 고점이 확인이 됐어. 피보나치 그었더니 0.5 아래야. 그런데 4시간 차트에서 보니까 오더블럭이나 페어밸류 갭 이런 중요한 레벨들이 없어. 그러면 자, 유동성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런 애들이 털리면, 물론 얘가 다 털려져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이 유동성들이 이 부근에 있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차트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오더블럭, 15분 차트에서 오더블럭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차트가 여기서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오고 있는데 마지막 내려오면서의 고점을 얘가 돌파를 하고 다시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 구조에서도 요 스윙 포인트, 요 유동성 보이죠? 딱 튀어나온 거. 얘를 털기 전까지는 세력은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얘를 털고
나서의 아래쪽에 오더 블럭이 어디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들이 손절을 잡을 만한 자리들을 매매하시기 전에 먼저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개미인데 나는 어디다가 손절을 잡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좀 줄여 보시다 보면 이런 톡톡 튀어나온 부분들 있죠. 이런데 저점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롱을 들어가게 되면 이전 저점 아래,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다른 차트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다른 개념으로 그럼 손절 어디다 잡아야 이전 저점 밑에 라고 그냥 바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거의 열이면 열 다 털려져 나가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유동성 때문에. 그래서 차트는 항상 유동성을 사냥하러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만약에 롱 포지션을 잡았는데 나는 잠깐만요. 예, 나는 손절을 어디다 잡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예. 오비를 볼 때 일단 요 쌓여 있는 구간들 있죠. 거기 아래쪽을 봅니다. 저는 그걸 가장 우선시로 봐요. 보통 이런 유동성이 쌓여 있을 때 그냥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진입만 하면 내 것만 털고 가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세력 입장에서 뒤에서 뭐 카메라가 달려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유동 차트를 보고 유동성들이 쌓여 있는 구간을 다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가 다 털려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차트를 나만 버리고 세력이 내가 털린 물건, 그러니까 매물, 그거를 딱 가지고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부 구조에서도 마켓 스트럭처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디 갔어? 그래서 제가 이걸 그려드린 거예요. 보시면 차트가 4시간 차트라고 예를 드릴게요. 4시간 차트인데 이전 저점이 만들어지고 고점을 누를 때 고점이죠. 내려오면서 고점이죠. 만들러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전에 오더 블럭이나 페어 밸류 갭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때마침 피보나치를 그었는데 0.618, 716, 786 아까 용검님이 말씀하신 그 OT 레벨까지도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확실히 이 지점 어디에선가 반응이 나와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 오더 블럭과 페어 밸류 갭 중에 가장 반응이 나오고 확실할 확률이 높은 지점을 찾으려면 유동성을 보셔야 돼요. 유동성. 자, 그러면 차트가 내려가다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여기 앞에 내려올 때 쌓였던 작은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쌓여 있는 유동성을 보는 거예요. 차트가 내려올 때는 위에 쌓인다 그랬죠? 예, 이 부분에 유동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숏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유동성이 털려야 이게 차트가 제대로 세력이 매물을 받아먹고 차트를 내릴 수 있을까? 계속 본인 스스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연습이 되잖아요. 이게 사실 핵심인데 이것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차트 공부 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손절이 나가더라도 이런 기준에서 나가면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내가 매매를 하게 되면 이런 데에서 내가 계속 유동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력의 유동성. 그러니까 세력의 장난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답답한 상황이 지속이 되거든요.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 스윙 포인트에서 큰 차트에서 저점과 고점을 찾았죠. 핵심 키 레벨 찾으셨죠. 그 다음에 작은 차트를 들어가서 유동성이 어디 쌓여 있나 확인을 하세요. 큰 차트에서 보시면 캔들 한 개, 두 개로만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다중 프레임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차트가 다시
눌림이 오겠죠? 눌림이 오고 다시 마켓 스트럭처가 작은 차트에서 변했을 때 숏 포지션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유동성 쌓는 게 높아지는 저점, 낮아지는 고점, 꼬리, 동일 고점, 페어밸류 갭도 있죠. 네, 페어밸류 갭에도 유동성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항상 채우고 가려고 하죠. 여기도 보면 페어밸류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키 레벨들 안에 유동성이 많이 쌓여 있어요. 네, 사실 뭐 꼬리 고점 저점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윙 포인트 그쪽을 이제 파악을 하시면 좋고요. 아무데나 꼬리 잡아가지고 여기가 뭐 유동성이 많이 몰려 있네 이건 아닙니다. 여기 안에서도 내부 구조가 있잖아요. 그럼 내부 구조에서도 저점과 고점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유동성들이 많이 몰려 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롱을 들어갔다고 하면 손절 어디다 잡을래? 거기 손절 나가는 거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ICT가 확인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들어가는 매매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페어밸류 갭 이쪽에도 돈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급하게 차트를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남아있는 빈 공간 이런 거 같은 경우 세력 입장에서는 야 물량 여기 더 남았네? 야 다 털어. 한 번에 다시 다 털고 들어가죠. 그래서 나는 여기 롱 잡았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차트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 롱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저 같아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손절을 어디다가 잡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손절 여기 이전 저점 여기다 잡았어요. 여기가 얘가 털고 가죠. 그쵸?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절 더 아래 잡아야 돼요? 아니죠. 손절이 나가는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ICT 매매는 이런 유동성이 털려져 나가는 걸 무조건 확인을 하고 마켓 스트럭처 변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릴 때 답답했던 게 마켓 스트럭처 무조건 변했다고 나는 들어갔는데 중요한 지점에서 들어갔는데 나는 왜 털릴까? 되게 궁금하셨죠. 이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미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내가 어느 지점에 어느 저점 아래라도 손절을 잡더라도요. 그거 무조건 털고 갑니다. 거기에 내가 그냥 이전 저점 손절 잡을래. 이전 고점 위에다가 뭐 살짝 손절 잡으면 되겠지? 그럼 세력 거기 딱 털고 가요. 그러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나만 손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원래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차트가 흘러가죠. 그쵸? 그래서 ICT는 마켓 스트럭처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뭐 OTE도 중요하고 키 레벨도 중요하고 페어밸류 갭 그다음 뭐 그런 반대 내는 개념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유동성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내가 파악을 한다고 하면요. 이 딴 거는 사실 그냥 지지 저항만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페어밸류 갭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존의 캔들 매매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나온 개념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반인들 처음 보는 차트를 보는 분들이 이걸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좀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없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ICT 그 매매 만드신 분이 처음에 이제 의도한 거는 이런 것들이 모든 지표나 어떤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오로지 마켓 스트럭처와 그다음에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는 그 흐름을 따라서 개미들도 매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스윙 포인트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우리가 키 레벨을 찾았잖아요. 페어밸류 갭은 캔들 3개가 필요합니다. 하나, 둘, 3개가 필요하고요. 상승 중에는 제가 여기 박스를 그렸죠. 여기 첫 번째 캔들 꼬리 고점과 세 번째 캔들 꼬리 저점 요 사이의 빈 공간을 페어밸류 갭 뭐 FVG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락 중에 생긴 거는 위에 캔들 또 3개가 필요하겠죠. 하나, 둘,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가 저항받고 내려가는 모습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려올 때는 첫 번째 캔들 꼬리 저점, 세 번째 캔들 꼬리 고점. 뭐 꼬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몸통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하여튼 첫 번째 캔들과 두 번째 캔들이 만나지 않는 중간 지점의 빈 공간을 FVG라고 합니다. Fair Value Gap. 갭이잖아요. 갭. 그러면 시장에서는 여기를 이 공간을 터치라도 하고 가요. 다 채우지 않더라도 터치라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세 개의 캔들이 생겼죠. 근데 얘가 살짝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죠. 여기서 유동성이 털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Fair Value Gap 이 구간에도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캔들을 봤다 그러면 나는 롱 포지션을 따라 들어갈 게 아니라 눌림에서 들어가되 이전 내가 손절 어디다 잡을래? 나 여기다 잡을래. 그러면 얘가 기가 막히게 털고 가요. 나 여기다 잡았어. 아, 손절 조금만 나가게 해야지. 기가 막히게 털고 가죠. 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4시간 차트가 됐던 1봉 차트가 됐건 뭐 15분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유동성을 다 흡수를 하고 갑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단 1도 없어요. 다만 이게 있죠.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마켓 스트럭처가 이렇게 스윙 포인트가 큰 차트에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여기는 딱 그거 보니까 0.5 위에서 매도 오케이 여기 한번 먹었어.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그거 보니 잠깐만 0.5 안 왔어. 내가 사용하는 피보나치는 여기가 0.38인데 여기서 반응이 나왔어.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아까 PD 어레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싼 구간, 비싼 구간. 매도를 하려면 내가 물건을 팔려면 비싼 구간에서 팔아야겠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게 만약에 0.5 구간 위에 올라오지 않고 0.38이나 아니면 그 밑에에서 반응이 나왔다 이거예요. 내려갈 수 있죠. 충분히 매도세가 훨씬 셀 경우에. 그런데 나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냥 놔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굳이 잡아야겠어 그러면 이런 중간에 있는 페어 밸류 갭이나 중간에 있는 오더 블럭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확률이 높은 거는 마지막 익스트림 오더 블럭 페어 밸류 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4시간 차트가 됐든 1시간 차트가 됐든 뭐 더 작은 차트가 됐든 마지막에 있는 걸 사용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매매 횟수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요. 좀 확실해집니다. 매매가. 그래서 손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고 내가 진입하자마자 수익으로 시작하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고점과 저점 스윙 포인트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중요한 키 레벨에서 반응이 나와서 작은 차트가 다시 하방으로 향할 때 내가 숏으로 들어가서 이전 저점까지 수익을 확보를 하고 다음 더 저점이 낮아진 걸 확인하고 눌리면서 다시 숏 들어가가지고 이 과정, 이 지점들을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라 그래요. 이 스트럭처를 깼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깼다. 그러면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는 그 추세대로 당분간 지속이 된다. 이게 사실 이게 그 저점과 고점 이거 보는 거는 이게 다우 이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건 1800년대 후반에 나온 겁니다. 이론 자체가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스마트 머니 그 다음에 ICT에서도 이거를 기본적으로 적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파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저점들, 고점들 잘 보세요. 고점에 여기 내려오면서 고점의 유동성을 얘가 흡수를 했겠죠. 그리고 한 번에 쫙 내렸죠.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에서 매도를 했던 물량들이 셀 사이드 그 리퀴디티라 그래가지고 셀 스탑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팔았던 사람들이 이전 저점까지 목표가로 두고 다 팔고 나가요. 그 다음에는 차트가 여기서부터는 매도세가 센 게 아니고요. 매수세가 많이 안 들어와서 차트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세력은 다시 여기서 밀어 올립니다. 왜? 여기 내려오면서에 쌓였던 개미들의 유동성을 또 털러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지점에서 반응이 나와서 세력들은 여기까지만 팝니다. 그 다음에 개미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쌓아놓은 유동성을 다시 차트를 세력을 올리면서 위에 고점에 쌓여있는 유동성을 또 다 털어 먹습니다. 그리고 또 차트를 내리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지점까지 기다리질 않고 작은 차트에서 아, 방향이 바뀌었네, 롱이구나, 가자 이러고 들어가는 매매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포인트가 파악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근거 있게 실수를 했냐, 막 들어갔냐, 이 차이입니다. 그것만 내가 선별할 수 있고 내가 정확한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이거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 하는 이유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식별을 못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나마 제가 조금 더 이 개념으로 차트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다시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죠? 여기도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 근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뭐 중요한 전화가 와가지고요. 네, 이어서 할게요. 그런데 여기 추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여기서가 문제예요. 이 스윙 포인트를 그래서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분명히 고점과 저점이 확인이 됐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누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여기까지도 올라왔었던 만약에 상황이라고 하면 아이고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숏이죠. 그리고 이 저점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적당한 구간에서 익절을 했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차트가 훅 나갔다 그러면 여기서 손절이 나갔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체인지 오브 캐릭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스윙 포인트가 계속 그 추세대로 가다가 마지막 눌림에서 나온 고점 있죠? 고점을 여기서 위로 돌파를 하고 마감을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은 여기는 체인지 오브 캐릭터가 돼가지고 방향이 하방에서 상방으로 돌려 나가는구나 라고 차트가 알려줍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들어가면 안 되고요. 눌림에서 나는 롱 포지션만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요런 형태의 이 커브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와 CHO, CH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거는 다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가 되겠죠. 이거는 BOS가 되겠죠. 그렇죠? BOS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작은 차트에서 자꾸 이걸 봐서 이게 BOS인지 체인지 오브 캐릭터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윙 포인트는 항상 큰 차트에서 내가 15분으로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4시간 차트 스윙 포인트를 무조건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5분봉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1시간 차트 스윙 포인트를 무조건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키 레벨들 FVG나 오더블럭은 사실 한 3일 정도만 차트를 좀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동성 아래에 있는
오더블럭과 페어 밸류 갭을 좀 사용을 하시면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긴 극단적인 익스트림 오더블럭을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거를 더 작은 차트 줄여가면서 파악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머릿속에 잘 집어 넣으시면 이걸 기본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세력은 여기 밑에서 살까요? 아니죠. 차트를 계속 내려요. 올라갈 때는 내려버린다니까요. 내려요. 내려가지고 이 올라오면서 만들어졌던 아래쪽에 쌓여있는 그 유동성들을 다 털어먹고 다 쏟아지면 여기서부터 자기는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매매를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세력 입장에서 자꾸 매매를 하게 되는 걸 발견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개미들이 들어가는 지지 저항 뭐 보통 사람들이 알려주는 차트 하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어떤 그리고 뭐 일반 뭐 유료 강의나 책들 이런 데 보면은 다 그냥 일괄적인 지지 저항 여기가 지지 라인이니까 뭐 이전 캔들 꼬리 바로 아래 손절 잡으면 돼. 그러면 그거 털려져 나가죠. 안 털릴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스윙 포인트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저점이 확인이 됐죠. 그러면 다음 내 저점을 깬 여기서 깼죠. 그러면 그 이전 고점까지 누르면서의 고점이에요. 그러면 박스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스윙 포인트가 여기가 딱 나오죠. 여기에 수많은 작은 차트에서의 어떤 이런 흐름이 있을 거예요. 저점과 고점이. 근데 이렇게 박스를 그어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작은 차트들의 흐름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스윙 포인트를 파악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지금 현재 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내 이 저점을 아래로 깨는 지점까지 박스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려서요. 이전 고점 거기까지 딱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 스윙 포인트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전 고점이 있죠. 고점은 확인이 됐죠. 그리고 차트가 내려오는 걸 봤으니까. 근데 여기 수많은 저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매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점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전 저점이 여기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내 이 고점을 깨는 지점까지 가서 이렇게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어떠한 누가 뭐라고 해도 저점은 딱 한 개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일 낮은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윙 포인트를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이 스윙 포인트를 왜 파악을 하냐? 그 스윙 포인트 부근에 있는 올라가면서에 쌓여 있는 유동성들 있죠? 저점들 얘를 깨고 마지막에 있는 오더블럭에다 페어 밸류 갭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사실 어저께보다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매매가 정말 달라집니다. 이거 저도 돈 주고 배운 거예요. 근데 지금 무료로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저 이거 녹화하고 있거든요. 올려드릴게요. 편집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얼마가 됐든 계속 돌려서 보세요. 도움이 진짜 많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팁이 말씀을 드리자면 전날 일본 캔들 있죠. 9시에 마감이 되잖아요. 이게 캔들이 어저께 움직였던 캔들이에요. 오전 9시에 딱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캔들 꼬리 포함해가지고 고점과 저점을 라인을 쫙 그어버리세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전날 엊그제죠. 엊그제 캔들 고점을 수입을 하고 무진장 내렸죠. 위쪽을 먼저 수입을 하고 몸통이 돌파가 되지 않으면 작은 차트 들어가가지고요. 숏 포지션 잡으면 돼요. 아무리 상승 추세라고 해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 캔들 고점을 먼저 수입을 하고 나니까 아래로 흘러내리죠.
근데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점도 수입을 하지 않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오늘은 그냥 횡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아래가 됐든 위가 됐든 어디를 털었잖아요. 그러면 아, 포지션 좀 세게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비중 좀 세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어느 구간도 털질 않고 어제 캔들은 정확하게 일본 캔들이 도지 캔들 만들었죠. 몸통보다 꼬리가 더 크죠.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하기가 쉬울까요? 세력들이 다 턴 구간이 아무 데도 없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아무리 천재 트레이더가 온다고 해도 이거 매매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100%.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동성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돈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그거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어떠한 매매법 들이대도요, 이 유동성에 더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지 저항이고 뭐고, 그거는 차후적인 문제고요. 돈이 어디 몰려,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미들의 돈이 뭐 쇼스탑이건 셀스탑, 그러니까 그렇죠, 롱스탑이건 뭐 바이사이드 리퀴디티, 뭐 셀사이드 리퀴디티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냥 쉽게 단순하게 돈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해보고 포지션을 진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매매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작은 차트에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롱 포지션을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아, 이쪽 왼쪽을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롱을 들어가려고 해도 얘네가 좀 털려져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털려져 나가고 바뀌어서 들어가는데 짧게 손절했죠. 나름 근거 있게 들어갔죠. 근데 얘가 유동성을 지금 여기까지 다 턴 거죠. 그쵸? 그러면 개미들은 손절을 여기다 잡겠죠. 그럼 얘가 털었죠. 아, 저는 여기 손절 나갔겠구나. 오케이, 난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래로도 흘러 내려갈 수 있죠. 차트이기 때문에 세력이 어디까지, 뭐 더 큰 스마트 머니가 어디까지 차트를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손절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ICT는 손절이 10번 매매 중에 7번 이상이 손절이 나가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ICT 매매입니다. 네, 확실하게 이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절을 그냥 기분 좋게 할 수가 있어요. 단 근거 있게 들어가셔야 돼요. 매매를. 손절이 정말 짧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유동성 다 털었죠. 여기서 얘네 털고, 여기서 얘 지금 방금 털어져 나가. 제 라인을 하나 그어 드릴까요? 자, 여기 끝 지점입니다. 어때요? 얘 꼬리에서 탁 털어져 나가고 바로 바꾸죠, 방향을. 이런 식의 흐름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게 이런 지점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얘까지 털고 갔잖아요. 그쵸? 지금 차트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내가 꼭 오더블럭을 식별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아, 마지막 털려져 나갔구나. 그 다음에 바뀔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리퀴디티 수입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롱 잡은 사람도 여기다가 손절 잡았겠죠. 그럼 얘는 또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있던 애까지 다 털고 차트를 이제 밀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어느 지점에 가장 밑에다 손절을 잡든 어디다가 잡든 털려져 나가는 게 다 이런 이유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차트는 어느 시간대를 보시건 상관없습니다. 다 돈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렸듯이 이 마켓 스트럭처 이거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CHO, CH인지 BOS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키 레벨들, 근데 그 키 레벨을 유동성이 어디 많이 몰려 있는지 그 아래쪽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하시면 매매 성공도가 확실하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뭐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아, 얘 뭐라 그러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ICT에 대해서 어, 원웨이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놔둬야 돼요. 네. 원웨이 나올 때는 눌림을 안 주고 가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잡아요? 기준에 안 왔잖아요. 그쵸? 기준에 안 오잖아요. 그거는 놔둬야 됩니다. 아니면 좀 작은 차트에 가가지고 이제 그 마켓 스트럭처 다시 변할 때 어떻게 보면 뭐 돌파 매매 식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돌파 매매가 아니라 작은 차트에서 마켓 스트럭처 변할 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원웨이장도 항상 조금씩 눌렀다 갑니다. 그래서 작은 차트에서 마켓 MSS 나올 때 들어가시면 돼요. 예, 그렇죠. 수입은 돈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을 반대로 털고 가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이제 위쪽을 털겠죠.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아래쪽을 털고, 예, 그렇게 다 털리고 나야 이제 차트가 올라갑니다. 물량이 다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올리겠어요, 그렇죠? 이 시장에 정해져 있는 물량은 이게 한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막 무한대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세력들은 다 털고 가야 속이 시원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저점들에 모여있는 유동성, 이런 것들을 일단 다 털어먹고 그 다음에 차트를 올리는 겁니다. 세력들이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고요. 아, 용어 정리된 거는 따로 없는데, 어, 뭐 아주 주의 깊게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마 아이고 캣 스트럭처 그 다음에 BOS 이거는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죠. 그 다음에 페어 밸류 갭 이거는 이제 FBG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더 블럭 이것만 좀 아셔도 돼요. 마켓 스트럭처는 말 그대로 마켓 스트럭처, 예, 구조, 시장 구조. 그 다음에 BOS는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 그러니까 깼다. 아까 BOS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페어 밸류 갭이 이겁니다. 공정 가치 격차라고도 하는데 그냥 FBG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더 블럭은 말 그대로 오더가 많이 나온 네네, 비트코인은 세션 적용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네. 포지션 진입 배율이랑 퍼센트, 그거는 이제 개인이 하기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드가 적을 때는 좀 고배율을 썼어요. 30배 이상. 쓰고, 그 다음에 좀 적은 비중을 들어갔죠. 100만 원이, 뭐 10만 원이 있다고 해도, 뭐 한 5%에서 10% 정도만 그냥 청산당할 각오하고 좀 고배율을 썼었죠. 격리로 대신. 근데 이제 시드가 조금 늘어나면서 지금은 저는 배율을 10배까지만 씁니다. 대신 비중을 좀 한 20에서 30%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씩 자기한테 맞게 바꾸시면 돼요. 그 아까 그 안병희님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은 세션 적용이 잘 안 돼요. 예, 생각보다. 그래서 아시아, 그 다음에 런던, 그 다음에 미국장, 네, 그 뉴욕장이죠. 예, 이렇게 분명히 뭐 외환이나 나스닥 이런 것들은 그나마 적용이 잘 되는 편인데 비트코인은 조금 예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자재랑 지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예, 비트코인은 어떤 코인 시장 전체의 지수 역할도 하잖아요. 대표적인 그 얘가 대장주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원자재라는 개념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두 개가 좀 섞여 있어서 세션별로 뭐 아시아 세션, 런던 세션의 고점 저점을 수입하고 나서 반대로 포지션 잡아봐야지 이게 잘 안 되죠. 예,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정회원 되시는 분들한테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비트코인도 세션별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 이거는 제가 비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정회원 모집할 때 그때
신청을 하시면 돼요. 예. 뭐 돈 달라는 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 활동 이력이나 이런 것들 좀 봐가지고 예,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세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네네네. 고배율로도 괜찮습니다. 대신 고배율을 쓰시더라도 손절 라인만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예, 그니까 이전 앞에 애들이 손절 털리는 것 보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내가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정확하게 손절 잡고 네,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오비 식별 중 하락 오비 발생 FBG가 양봉어죠. 이거는 이제 좀 그때그때 다른데요. 어떨 때는 저도 음봉을 표시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두 개를 포함해 가지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양봉만 가지고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그때그때 달라요. 이 차트를 보면서 약간 좀 유도리 있게 그걸 좀 발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더블럭을 저는 정하거든요, 보통. 예. 그러니까 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걸 포함해 가지고 긴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손절은 예, 꼬리 그러니까 이전 수입이 나간 걸 확인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진입을 하잖아요. 그럼 그 고점 바로 위에다 그냥 바로 잡아버립니다. 우리가 늘 잡듯이 예, 그렇게 잡아버립니다. 뭐 몇 틱이라고 딱 정할 건 없는데요. 내가 만약에 숏포지션을 들어가면 여기서 수입이 나간 걸 확인을 만약에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입이 나간 수입을 그 발생시킨 그 캔들 있죠. 거기 위에다가 잡아요. 약간 위에다가 뭐 몇 틱 이런 거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몇 틱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략 이게 하시다 보면 감이 옵니다. 예. 그 사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이게 한 번 들어가지고 택도 없거든요, 진짜. 저는 이제 영어로 된 강의도 듣고 뭐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또 차트에도 적용시켜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도 보내고 차트에 이제 쏟는 시간이 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보다 뭐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조금 더 많이 봤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유동성들만 좀 잘 식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좀 참을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기다리는 매매. 오늘 타점이 안 나오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괜히 들어갔다가 의도 터졌네. 이러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오면 안 하면 됩니다. 저는 아까 차트가 여기 내려오고 있길래 사실 숏을 봤거든요. 얘네가 털려져 나가면 숏으로 진입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먼저 털려져 나갔네. 그럼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양방향을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는 여기가 이제 털리고 지금 방향을 바꾼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사실상 CISD 맞습니다. 예. 같은 표현이에요. 예. 같은 표현입니다. 그 용어가 조금 뭐 어떤 거는 BOS, 뭐 MSS, 뭐 이렇게 뭐 좀 쓰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구조를 깨고 그 다음에 구조가 변화됐다. 그런 거 다 이렇게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법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오더블럭 가지고 FU 캔들이라고도 하고 뭐 CI 캔들이라고도 하고 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예. 근데 어찌 됐거나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그나마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개념 가지고 차트 보실 때 네. 네네네 맞아요. 예, CISD를 완전히 그냥 맹신하죠. 예. 그래서 체인지 오브 캐릭터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방만 봤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실수를 하니까 예, 매매 들어갈 때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시고 같이 보시면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같이 하시다 보면 저보다 뛰어난 분들 분명히 나옵니다. 예, 짧은 시간 안에 분명히 나오고
그분들하고 같이 의견 나누면서 여기가 숏이야 롱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서로의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진입할 수도 있고 뭐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지점들 어딘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 이런 것들을 서로 제시를 하면서 최상의 매매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각자 혼자 매매할 때 진짜 어디가 중요한 지점인지 내가 이거를 근거 있게 들어가는 건지 손절을 하더라도 진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 근거를 내 스스로 기준을 만드는 그 습관을 들이려고 이 방송을 만든 거예요.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높은 시간대에 그 스윙 포인트 있죠. 예, 그거를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병희님은 ICT에 대해서 좀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이게 털린 경험이 많으면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점점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들어가더라도 수입을 무조건 기다리시면 돼요. 내가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저점이 만약에 뭐 롱 포지션을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에 쌓여 있는 유동성 수입 되는 거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숏이면 위쪽에 쌓여 있는 유동성 그거 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좀 기다림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들어가면 바로바로 입절이 나요. 반대로 가면 반대로 가는 게 바로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매매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타점까지 기다리는 것까지 좀 길긴 한데 타점 진입하고 나서는 매매가 금방 끝나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지하게 옆으로 가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녹화본은 여기까지 하고